제5장 지상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니까 너무 졸려온 거예요. 이렇게 찍으니까 잠도 깨고 좋아요. 어쨌든 어떻게든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1. 다음 중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건물이나 공작물 등이 없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아닐 것 같아요. 저당권 설정 후에 건축된 건물이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은 인정된다. 지상권 설정자 소유의 견고한 석조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물의 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여도 유효하다. 석조 건물이면 석돌인데 15년 너무 짧지 않을까요? 10년씩 갱신을 할 것 같긴 한데 X, 일단 X. 저는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 등으로 치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치료 증감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이는 성질상 청구권이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 읽어볼게요. 잘 모르겠으니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번 문제는 지금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2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잘 모르겠네. 2.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상권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지상권에 있어서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성립 요건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건물이나 공작물 등이 없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거 지금 풀 수 있는 분들 부럽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문제만 읽고 넘어갈게요. 문제를 먼저 눈에 익히는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앉아서 하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졸려. 3번 문제 모르면 저는 넘어갈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패스. 2.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에 있어서 지상물이라 함은 지상권 설정 당시에 기존 건물이거나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정된다. 모르겠습니다. 3번 지상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를 한 경우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글쎄. 4.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물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 청구 없이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5개 질문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다음 문제로 일단 넘어갈게요. 4번 갑은 을과 을의 A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5개입니다. 기역. 특약이 없는 한 을은 갑의 토지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갑은 두 번째,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제3자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 금지 특약을 한 경우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해가 사실 저는 잘 안 돼요. 패스. 갑과 을이 지료의 지급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우선 지금 몰라도 보면은 계속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차피 다 맞출 거야.
갑은 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 전략은 다 맞출 때까지 공부할 거예요. 머리에 다 들어올 때까지, 책을 씹어먹을 때까지 공부할 거예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A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지만 을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패스. 미음. 갑에게 있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읍. 을은 갑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승낙을 얻지 않고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눈에 안 익으니까 좀 더 다음 문제를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박정수 패스. 5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박스 문제. 기억.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니은.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디귿.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7번. 특수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제가 문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푸세요. 화이팅! 저도 풀고 싶습니다. 6번.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봉분이 중요해. 평분은 안 된다 했어요. 2015년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정리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부모님 제사를 잘 모시고 있다. 이 뜻이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85년이고 15년, 85, 95, 2005, 2015니까 거의 30년이네요. 1번. 을은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장남이 갑이고요. 을의 토지예요. 을은 땅 주인이지. 을은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는데 30년 지나서 청구할 수는 일단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청구할 수 있어. 30년인데. 3번 일단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담근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없습니다. 합장 안 됩니다. 갑은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4번. 갑은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 기지권이 소멸한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 기지권이 소멸한다. 맞을 것 같네요. 5번. 을이 갑에게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다. 이거 2번 아니면 저는 5번 같은데. 다시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은 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번.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분묘 기지권. 5번. 을이 갑에게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 전 5번. 5번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안다고 체크했거든요. 궁금하네요. 7번 문제. 분묘 기지권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제가 지금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 책을 한 번만 보고 여기 있다. 분묘 기지권 한 장이니까 제가 여러분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도 기억에 오래 남고 듣는 사람도 좋으니까. 의의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의 분묘기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건 성립 및 치료 지급 의무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지상권 설정 계약과 동일 원칙은 무상이나 치료 지급 약정이 있으면 유상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 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 매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법리 준용, 치료 지급 의무가 있음. 3. 취득 시효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타주 점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 안 해도 되고 분묘가 곧 공시이므로 평당 암장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봉분 얘기했죠. 그래서 가로 장사법 시행 이전에는요. 그게 2001년 1월 13일 2001113 22001113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2000년 뭐 밀레니엄 뭐 이런 거니까 2000년 말고 2001년이에요. 장사법 시행. 저 2000년에 저 중학교 그때 3학년이었나? 3학년? 2학년? 그랬는데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실효 취득이 인정되지만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판 2017년 1월 19일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 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자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를 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맞죠. 내가 다른 사람 거를 사용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는 당연하죠. 효력, 주체는 분묘의 수호 및 제사를 주재하는 종손에게 귀속되고 다만 종중이 분묘를 수호, 관리하면 종중이 된다. 존속기간 1. 민법의 지상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년이 아닙니다. 2. 분묘의 봉사와 수호를 계속하며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 기지권은 존속합니다. 범위는 1.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 토지에 미칩니다. 법령상의 분묘 기지 면적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2. 사성, 무덤 뒤에 반달 모양의 둔덕, 이렇게 봉분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반달 모양 있잖아요. 그걸 사성이라고 하는데 그 둔덕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권는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야. 근데 어머니가 또 그 후에 돌아가셔서 합장하는 것도 삐 안 됩니다. 쌍분으로 할 수도 없고요. 삐 단분으로 합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삐 소멸 1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 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비가 많이 오거나 사태가 나거나 이래서 그게 잠시 일시적으로 없어져도 소멸되지 않는다. 2. 분묘 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소멸한다. 분묘 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소멸한다. 그리고 분묘를 3.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그 분묘 기지권은 소멸한다. 당연하죠. 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묘 기지권 30제곱미터 초과해서 성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봉분 있잖아요. 봉분의 처음과 끝 고기가 30제곱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다시 분묘 기지권. 그럼 아까 풀었던 거. 을은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B 없지.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제사 지낸 장남이잖아. 갑이.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맞는데? 2번. 2번도 맞는데 이거. 2번. 을이 갑에게 치료를 청구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답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7번. 분묘기지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분묘기지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아까 봤는데. 다시.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보이네요. 왜 저에겐 안 보일까요? 관습법상 물건이니까 성립 및 치료 지급, 성립이 되는 거는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 매도한 경우. 있다. 등기 안 해도.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 분묘기지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그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 생길 수 없다. 그렇죠. 미래까지는 봐주지 않아요. 안에 분명히 시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요거는 맞고. 그럼 3번이나 4번 중에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치료 지급에 대해서 근데 저 양도형이라는 말이 사실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처음인데 양도형 치료 지급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구분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이 벌써. 구분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구분 지상권 설정 행위에서 할 수 있다. 구분 지상권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로 정하여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맞죠?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이미 제3자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자는 어쨌든 본인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동의를 얻어야 할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필 토지 일부의 특정 구분 등에 대하여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냥 저는 9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토지 소유자가 건축 중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도 완공 전이라고 하면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네? 건물이 없는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 기록의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 기록이 폐쇄된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5.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 건물과 그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 번 더 문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은. 며칠 있다간 되겠지만. 9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 중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도 완공 전이라면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해돼요. 건물이 없는 토지 위에 나대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상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알 것 같은데. 은행 이거 그림 갑을 이거 건물이 없는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은행이 저당권을 잡은 거죠. 그 땅 주인이 돈을 빌려고 한 거야. 근데 그 땅 주인이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이 은행이 그걸 잡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다가 땅에도 저당권을 걸어놓은 거죠. 은행이 땅 주인이 거기 집을 못 짓게. 그 땅은 우리 거다. 은행 내 거다. 네가 여기 물건을 짓고 싶으면 우리한테 빨리 돈을 갚아라. 이거잖아요.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상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법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 기록의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 기록이 폐쇄된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 지상권이 인정됩니다. 기다려 봐야 되고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5번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일단 9번 문제는 저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다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에는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2번 강제 경매 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금 완납 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어야 합니다. 강제 경매 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금 완납 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어야 합니다. 3번 강제 경매의 목적이 된 건물에 관하여 강제 경매를 위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신 건물이 생겼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법정 지상권은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
5번 건물 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속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와, 진짜 지문 길이가 어마어마한데 저는 며칠 있다가 이해가 될 거예요. 꼭. 11번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나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 모두 건물의 사회적 효용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당사자에 의해 포기할 수 없다. 2. 미등기 건물의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나 제366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방금 읽었네요.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발생이 배제되지 않는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채 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대지 소유자에 대해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대지 소유자에 대한 건물 양도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12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중 갑이 지상권, 법정 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1번 갑의 아버지인 을은 A 토지에 관하여 등기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상속인인 갑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2.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토지 위에 B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B 건물에 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후 A 토지만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토지 위에 B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가 실시되어 A 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다. 갑은 미등기인 B 건물을 그 대지인 A 토지와 함께 양수하였는데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A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A 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다. 5번 갑은 을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을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가 을의 토지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병에게 이전되었다. 13번 갑의 토지 위에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가 병에게 양도된 경우에 을은 등기 없이도 병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2번 을이 위 건물을 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 양도의 합의는 법정 지상권 양도의 합의를 포함한다. 3번 위 2의 경우에 정은 법정 지상권에 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 갑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위 3번의 경우에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5. 법정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을은 위 건물과 법정 지상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일단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B. 법정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을은 위 건물과 법정 지상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지역권 14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자기 공이 지역권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채취하고자 할 때 그것을 지역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아니죠. 잠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민법은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 기간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두고 있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 수 있어요.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렇죠. 요역지와 수역지의 인접선은 요구되지 않는다. 틀린 거를 찾으라는데 난 이렇게 틀린 게 많을까요? 일단 넘겨볼게요. 15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의 기한 승역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6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린관계와 마찬가지로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하여야 한다. B. 뭐라도 괜찮습니다.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해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 사유가 있어도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3.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면 통로의 개설이 없더라도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4.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 취득하면 제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 5.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는 없으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는 없으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아닙니다. 바뀐 것 같아요. 요역지가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있고 토지일 필요 있다. 승역지는 토지 아니어도 된다. 바뀐 것 같습니다. 옳은 거는 이거는 좀 더 공부해서 풀게요. 17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패스. 2. 승역지의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번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다음 문제 1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의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패스. 1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시효의 중단은 요역지가 공유일 때에는 그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중에 1인에 대한 사유만으로 효력이 있다. 2. 지역권은 승역지에 종된 권리로서 승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4.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만이 설정할 수 있으며 임차권자나 지상권자는 설정할 수 없다. 5. 지역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 외에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번 문제. 갑 토지 전부에 을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토지 전부에 을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을 토지의 소유자는 을 토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는 거. 을 토지의 일부를 양수한 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갑 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그것이 분할될 때에는 분할 후에 각 토지의 지역권이 존속한다. 4번. 을 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의 1인에게 지역권 소멸 시효의 중단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그 효력이 생긴다. 5. 을 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다음에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별 5개네요. 21번 문제. 화이팅! 아닌 게 없지만 처음 문제 풀이니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다시,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3.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22번.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있을 텐데. 존속기간이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금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는 신청할 수 없을 것 같아. 3.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거.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을 명의의 전세권.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해서 갑이 소유자잖아요. 을이 전세권자 맞죠?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번.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키워드일까요? 23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2.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3. 전세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이로써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4.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5.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그건데 다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토지가 1년?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전세 목적물 시인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해가 지려고 기분이 좋네요. 전세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이로써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네. 3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일단 패스. 24번.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양도행위나 담보 제공을 설정행위로서도 금지할 수 없다. 전세권은 그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임대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5. 일부의 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5번. 전세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2.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더라도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의 통고가 가능하다. 전세권에는 경매권이 인정된다. 갑은 자기 소유의 X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박스 문제네요.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아니야, 대위해서 반환해야 될걸요? 을이 준 거니까? 을은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 기간 중 을의 동의 없이 갑이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의 의무는 병이 부담한다. 그렇죠?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경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니은 디귿. 27.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없다.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다른 생각하지 맙시다. 집중.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없다. B. 최장기간 있습니다. 2년 아닌가? 네, 2년.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3.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은 소멸한다. 토지의 전세권자가 경계 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할 수 있다. 2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형으로 많습니다. 기억.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최단 기간 1년의 제한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목적물상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자의 처분권은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틀린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 틀린 거. 요거. 제가 저기 맞을 거. 제가 체크한 거 다. 이거 고득점 문제인데. 이거 맞았으면 좋겠네요. 29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 원전세권자가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중에 4개를 골랐는데 제가 딱 찍은 게 여기 나왔어요. 29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X.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도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B. 기간은 정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는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청구할 수 있다. 용의.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없죠.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네.
30번 전전세권에 대한 관한 내용 틀린 거. 1. 전전세권도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한다. 아이고. 3.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도 소멸한다. 4.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의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전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바로는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전세권 소멸의 효과. 갑과 을은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등기도 격려하였는데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갑은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는 있다. 2.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을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갑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4. 만일 갑과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 을, 병 3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병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였더라도 이 역시 유효하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을에서 정으로 이전된 경우 을은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마지막 32번 을은 갑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 3억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 소유의 주택에 전세금 5억 원, 존속기간 2년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 등기를 마치고 그 주택은 계속 갑이 점유하고 있다. 그 후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이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의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래 사용 수익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전세권은 효력이 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저당권자인 병은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전세권 설정자 갑에게 직접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 반환 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병은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5. 갑은 병이 전세권의 목적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자인 을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하고 전세권의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모르는 문제.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